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아쉽게도 전강후약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애플 신고가 수혜주는 이것. 두 번째, 삼성전자 로봇을 춤추게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름에 로보 이런 이름이 들어있으면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한국전력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무슨 일 때문에 한국전력이 답답한 상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있죠. 이 공모주를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 대여에 이어서 한 가지 대여가 더 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일매일 주린을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증시는 전강후약이니까 살짝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스는 조금 담백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FOMC 금리 인상 메시지의 촉각, 그리고 오미크론 주의도 주목. 지난주 코스피는 오미크론 변이, 미국 부채 한도 리스크 등 불안 요인들이 완화가 되며 3천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이의 낮은 치명률, 백신 부스터샷의 높은 효과율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웠고,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합의로 디폴트 우려가 해소가 되며 투자 맥박을 되돌려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악재가 일단 하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FOMC의 입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미국의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는 코스피가 1.4%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난 10월 27일 이후에 처음으로 3020선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은 1800억 매수, 기관은 1조 7천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플러스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샀으면 누가 팔았을까요? 당연히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팔았겠죠. 1조 4,700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야, 결국 또 떨어질 거야, 이러한 심리에 매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주는 증시가 오르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일단 지금은 눈치 보기 장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예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FOMC.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거는, 야, FOMC에서 조금 약간 매파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매우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거, 그리고 자산 매입 축소를 빠르게 할 것이라는 거, 게다가 내년 6월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나올 만한 얘기는 이미 다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OMC의 발표 이후에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추이도 아직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덧 오미크론이 나온 지 벌써 몇 주 정도가 되었고요. 그리고 플러스 각국 정부들의 빠른 대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사골 같은 악재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골 같은 악재들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나올수록,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재로서의 힘은 계속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증시가 추가로 하락하려면은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된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악재가 없고 이번 주가 그냥 흘러간다면은 결국 그때부터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 랠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 추가적인 악재가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FOMC, 그 다음에 오미크론, 이 두 개는 이제 슬슬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경영자가 전량 매각해버린 카카오페이 연말까지 개미 무덤되나?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조금 당황스러운 그러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봤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페이가 최근 들어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코스피 100 편입,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딱 코스피 100 지수에 편입된 날 류영준 대표 등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생각해봤을 때, 야, 이거 뭐 상장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경영진이 주식을 파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회사 측은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한 것,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경영자의 자사주 매각이 코스피 100 지수가 편입된 날, 그러니까 공매도가 이제 시작돼서 야,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점에 털고 나왔기 때문에
저 기릿은 이 기사를 보고 바로 이게 떠올랐습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을 일으켰을 때 인조가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거랑 똑같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대주주라고 주식을 못 파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최근 상장한 카카오페이가 높은 이런 밸류를 받는 이유는 미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 이러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때 경영진이 내가 먼저 팔아야지 하고 전부 다 판 거는 조금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적게 판 것도 아닙니다. 총 469억이나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경영진 매도 그리고 대주주 매도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악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정도는 카카오페이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애플 주가 또 사상 최고,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주목. 자, 그러고 보니까 LG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애플 주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파생되는 게 뭔가 봤더니 증권가에서는 확장 현실 XR 기기와 애플카와 관련해 LG전자, LG디플, LG이노텍을 주목해야 된다 이러한 조언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애플이 최근 들어 미쳤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달나라로 떠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애플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애플은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래 신사업, 예를 들어서 XR 헤드셋 그리고 애플카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야 얘는 진짜 망할 수가 없겠다 이러한 심리가 들어오며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애플을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다시피 현재 애플이 쭉쭉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신사업이 있다고 하죠. 메타버스 XR 헤드셋 그리고 애플카, 벌써부터 여기에 관련된 공급업체 선정을 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어떠한 기업이 들어가나 봤더니 LG전자, LG디플, LG이노텍이 뽑힐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전장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LG전자, LG디플, LG이노텍 이렇게 삼형제는 애플카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공급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유력한 애플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LG전자와 LG디플을 보니까 최근 들어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두 개 차트가 생각보다 비슷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했다시피 현재 LG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저평가다 이러한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연말이 가기 전에 LG 친구들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삼성봇 양산하나, 삼성전자 로봇 사업팀 신설의 주가 강세.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팀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로봇에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에는 조금 더 진심을 다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향후 스마트폰, 생활 가전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용 로봇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관련된 로봇을 소개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정용뿐만 아니라 쇼핑몰 그리고 음식점에서 주문, 결제, 음식 서빙을 돕는 삼성봇 서빙, 그리고 고객 응대 로봇인 삼성봇 가이드, 마지막으로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 조금 재미가 없었던 로봇에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보통 로봇에 관련된 기업들은 모든 기업 이름에 거의 다 로봇, 로보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물며 누가 봐도 로봇에 관련된 기업인 로보 이러한 기업도 있죠. 어쨌든 오늘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로봇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대우조선해양 급락세, 외신 현대중공업 인수 무산 위기. 유럽연합이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가 5%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걸 봤더니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이랑 합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거를 유럽연합이 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야 근데 우리나라가 합치는데 왜 지네가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기분들도 아시다시피 조선에 관련돼서는 우리나라가 조금은 독점적인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와중에 기업마저 결합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독점이다 이러한 평가를 피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독점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후에 반독점 당국이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한다는 거겠죠. 만약 이 결합이 성사가 된다면은 조선 빅3가 조선 빅2로 바뀌고, 특히 앞으로 핫할 섹터라고 볼 수 있겠죠. LNG 운반선 시장, 이 부분이 독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거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미크론발 물류난에 컨테이너선 운임 5,000선 턱밑까지 상승. 자, 오랜만에 보는 뉴스일 것 같아요.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물류난 심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뭘까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겠죠. SCFI.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수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4,810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현재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주요국의 봉쇄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크리스마스, 중국 춘제 등 연말연시 대형 이벤트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 항만의 정체는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현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입니다. 2000년 1월에는 1000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어느덧 5000까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이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걸 보면은 당연히 이것도 봐야겠죠. 자, 이거는 발틱 지수라고 하는데요. 건화물선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에다가 물건을 넣은 다음에 그거를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발틱은 진짜 말 그대로 석탄처럼 갖다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틱 지수도 많이 오르고 있나 봤더니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저조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관련된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마도 기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HMM. 컨테이너선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최근 들어 피크아웃 그리고 전환사채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방금 전에 봤다시피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주가 흐름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발틱 운임지수는 조금은 약한 걸 방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인 이 페노션 여기도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페노션보다는 역시 HMM이 세구나, 그리고 그 이유는 운임지수구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MM, 페노션, 그리고 대한해운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두 운임지수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주가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한국전력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운 그러한 뉴스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정부 내년도 전기 그리고 가스요금 동결 가다, 물가 안정 총력전. 최근 들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당연히 잡아야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거를 잡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전기 그리고 도시가스, 이 공공요금 동결이 가장 쉬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관련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동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물가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국제유가와 LNG 국제 가격 상승세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 동결,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는 그러한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지하철,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억누르겠다, 이러한 방침도 현재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행정안전부 등을 동원해 동결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한국전력 오늘 또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보다시피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죠. 물론 한국전력 주주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는 정부의 입김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가장 화나는 거는 연료비 연동제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어차피 이렇게 안 지킬 거면은 올해 초에 왜 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한국전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현재 기대 설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관련 뉴스를 빠르게 보고 현대 엔지니어링 여기에 관련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현대 엔지니어링 예상 시총 최대 6조 원, 증권가 예상치 크게 밑돌아.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증권가 예상치보다 크게 밑돈다는 거는 뭐야,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는 건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을 최대 6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증권업계에서는 10조 정도도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상 시총이 6조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뭐야, 이 정도면은 더블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거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시각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예상 시총을 적게는 6에서 8 그리고 많게는 10조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러한 이유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영업이익이 삼성엔지니어링 얘랑 비슷한데 하지만 삼성엔지니어링 이 기업의 시총은 4조 5천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평가네,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나 삼성 엔지니어링과 달리 현대 엔지니어링은 2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바로 이게 묻었다고 합니다. 소형 원전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수소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개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건설이라고 보기는 살짝 어렵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장하려면 한 달 반 정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아니죠. 2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평가다 아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장외가도 매우 후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이번 주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입니다. 저 길이대기는 주식이 하루 떨어진 것보다 더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BHC 뿌링클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아니 길이 그런데 주식이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잖아. 그런데 좋은 주식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오릅니다. 하지만 한번 올라간 치킨 가격은 절대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뉴스는 3,200만 치킨 애호가들이 가장 슬퍼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교촌 올렸고 BHC 올렸으니까 BBQ가 마지막 타자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시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한 개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4분기 내년 실적 회복 가시화 목표가 상승. DB금투는 이마트에 대해서 오는 4분기 이어 내년도 실적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에서 21만 4천원으로 소폭 상향을 했습니다. 자, 올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 128%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부터는 스타벅스의 영업이익 합산과 개별 법인 이마트24 등 기타 자회사의 실적 개선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내년에도 영업이익 회복이 전망이 되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보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 목표가 21만원, 정확히는 21만 4천원이죠. 거기까지 가기는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기르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다시피 아직까지는 매력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승 차트가 아니라 조금 깔려있는 차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마트의 내년 예상퍼가 9배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비싸다고 할 수는 절대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마트 한번 공부해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르셨습니다. 빠이요.